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 3%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이 갖는 의미가 굉장한데요.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이 3%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의미겠죠.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먼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마이크온이 참 귀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시는 김상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는 우리 희망인데 그 희망의 복판에 지금 왔어요. 네.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부모님 같은 분들이시죠. 방송인 김종석 집사님, 배우 이혜근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뚝따라따 뚝딱딱.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마이크온을 통해서 불안감, 불만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뚝딱이 아빠입니다. 네. 네. 또 오늘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너무나 기대되고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너무 설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죠.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가수 이도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롯 가수 이도진입니다. 제가 CTS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도 가고 싶다라는 네. 의사를 표현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CTS의 마스코트 예삐가요. 무대 중앙 쪽에 예쁘게 앉아 있고요. 그 옆으로요. 은혜샘물학교, 우리 기독학교, 꿈꾸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 어떤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요. 이어서 첫 번째 강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마을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12살 윤수아. 수아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유럽 투어에서 목격한 신앙인들의 몰락. 이를 경계하기 위해 민선이는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알리고 싶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남모를 아픔을 겪었지만 음악을 통해 소명을 찾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이의 은혜로운 찬양까지.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다채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샘물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소녀 윤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을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놀이터에 나가 또래 친구들과 놀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을과 제가 생각하는 마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마을이라는 말을 들으면 학교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한 마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말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6학년은 그 말의 으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고 말을 이끌어 갑니다. 5학년은 예비 말지기로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이제 곧 말지기가 될 5학년입니다. 마을에는 주제가 있는데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린 놀이터 프로젝트,
놀이터 프로젝트처럼 그 주제에 대해 홍보를 하면 1학년부터 5학년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주제가 말의 주제가 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면 단연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는 도읍, 협동, 나눔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색하였으나 지금은 5학년으로서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언니 오빠들에게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의 도움과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말 프로젝트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각 말이 한 나라를 성장하여 그 나라의 문화유산,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우리 마을은 터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터키에 있는 델린쿠유 지하도시, 터키 젤리, 이스탄불 등을 소개하기로 하였죠. 델린쿠유 지하도시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여서 소개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일이 그리기도 힘들고 색칠하기도 힘들었지만 옆에 있는 선배들과 동생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농담과 동생들의 이야기, 선생님의 재미있는 노랫소리가 저를 웃게 하고 힘이 나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또 터키 젤리는 오전에 수업을 모두 마치고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늦게까지 남아서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선생님만의 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말이니까요. 또 말 시간에는 게임을 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게임이지요. 그 게임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게임을 잘하는지 또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눈치 게임, 초성 게임 등을 좋아하는데요. 또 잘하는 게임들도 많지요. 저도 늘 게임을 잘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동생들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지요. 그래도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더 도와줘야겠다, 더 많이 놀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5학년이고 내년에는 최고 학년인 6학년이니 동생들을 돌보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지기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 만들 때 귀찮고 힘들지만 동생들이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만들고 앞에 서서 발표해줄 때도 부끄럽고 얘기하기가 싫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때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힘든 일을 더 힘들게 느껴졌지만 2학년 때는 농담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3학년 때는 중학년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4학년 때는 먼저 밥을 먹으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먹으니까 뿌듯함의 밥맛이 더 좋더라고요. 5학년이 된 지금 말지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 웃으며 얘기할 시간도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5학년이라니 말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자라니까 1년도 금방 지나가네요. 이제 말지기를 끝내고 중학교로 입학할 텐데요. 가서 말이 힘든 시간이었기보다는 즐겁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말을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말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선배들과 동생들이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다면 제가 이제 말지가 되고서는 선배들과 동생들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거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지기가 될 텐데요. 공동체를 이끄는 말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마을을 통해 많이 배웠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움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수아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들어보셨습니다. 저는요, 마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수아 강연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아 학생 오늘 강연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막상 해보니까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긴장한 티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잘했어요. 이 자리에 수아 부모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머님이 나와 계신데요. 어머님, 따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마을 학교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부터 이렇게 마을 학교를 가게 돼서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수아가 너무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혜근 권사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도 이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다. 그렇죠. 네, 너무 부러웠고요. 무엇보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 마을지기로서의 이제 책임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동생들을 이끌고 이렇게 그 누나 언니로서 네.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갈지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직접 가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그만큼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마을의 의미가요. 요즘에는 수아 말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종석 집사님,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 왜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프리카에 이런 말도 있어요. 까따라비따 부다 혼자 이렇게 함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무슨 뜻이냐면 혼자는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있는데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수아 양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활동이 참 재밌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 말고도 혹시 소개해 줄 만한 활동들 있을까요? 내가 그린 놀이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내가 직접 그리는 프로젝트가 아닌 이제 우리 지구를 지키자 해서 그릴 초록색이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네. 이글루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안 돼갖고 어렵죠. 조금 어려웠지만 재밌었어요. 잘 만들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대단한데요. 뭔가 이 배움이라는 게 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수아 양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수아 양이 다니는 은혜샘물초등학교 이다니엘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 교육 목표는 그 성도의 자녀를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예수 제자로 네. 그렇게 양육해 가려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마을과 같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의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고학년은 동생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섬김의 의미를 배우고 동생들은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또 그 공동체를 느껴가는 것이 그 목표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양한 각도에서 그 탐구해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능력들을 길러가는 것도 그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마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라는 거를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아의 강연을요,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한 분이 또 계세요. 김상무 목사님, 오늘 수아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장점과 단점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많이 있어서 오늘처럼 됐는데 네. 단점이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단점이 협력 부족이었어요. 한국 사람의 제일 부족한 부분이 협력 부족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학교 얘기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니 네. 이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한국 교회 교육 시스템을 싹 바꿔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협력 부족 이거를 수아가 다니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아양 내년이면 이제 6학년이어서 마을지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미리 후배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너무 예쁩니다, 마음이. 네, 은혜샘물초 윤수아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만나봤습니다. 수아양 오늘 귀한 강연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수아 학생이 첫 번째 무대를 근사하게 열어줬고요. 이번에는 중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권민선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기독학교 중학교 3학년 권민선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지 비전 투어인데요. 이 비전 투어는 한 달간 유럽 탐방을 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따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비전 투어를 떠나기 전에 먼저 수업 시간에 사전 공부를 하였는데요. 부패한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신교의 기초가 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전에는 유럽이란 이름만 들어도 마냥 설레고 다양한 랜드마크들이 떠오르며 그것들을 볼 생각에 들떴는데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 기독교 역사가 가득한 유럽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전 투어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과 장소들이 뜻깊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곳에서 95개조 방방문이 새겨진 교회와 루터의 집, 참나무 등을 실제로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 투어를 통해 이렇게 많은 것들도 배웠지만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며 많은 도전도 받게 되었는데요. 유럽의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에 관한 애정 행각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복음 위에 세워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바닥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캠페인과 포스터들로 가득한 모습에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을 다녀온 뒤 그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려 노력하였던 유럽 땅의 그들이 지금은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족한 환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만 생각하던 욕심이 이해관계에 얽히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기대하였던 유럽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손을 점점 놓고 있는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의 상황을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처음 차별금지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여성과 노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 줄 알고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법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법 같아 보이지만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사상과 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금지시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경우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학교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해 동성애와 그와 관련된 문화도 옳고 정당하다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결국 우린 학교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동성애는 옳다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제3의 성과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오직 두 가지뿐이다 라고 말한 학생의 말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그 학생은 퇴학을 당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역시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 거리를 지나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말하는 현수막과 그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이란 명분을 내세워 우리 사회에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것이 기방적인 사고라고 여기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융통성이 없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 질서에 따라 만드셨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독학교 권민선 학생의 두 번째 강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민선 학생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입니다.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게 좋고 또 역사 과목도 관심이 많은데 현대사 이런 부분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세계관을 배우다 보니까 네.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친구들끼리 수업 시간까지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관심들의 결과로 이렇게 멋진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사회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조신혜 선생님. 일반 학교에서도 사회를 가르치고 기독학교에서도 사회를 가르치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저는 사실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사회를 가르쳤었는데요. 나름 소신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해보려 했지만 그 입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기독학교에서 일단은 이제 출발부터가 다른 커리큘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이거를 출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이 사고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서 교사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자리에 지난해 비전 투어를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신 이슬기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비전 투어가 어땠는지 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다녀온 지 한 1년 정도 네. 이제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민선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냥 설레고 또 막막한 점도 있었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네. 근데 다녀오니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걸어보면서 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발견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유럽 탐방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 그것들을 얻은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만 보지도 않고 또 우리도 보고 또 더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 받길 정말 소망하는 귀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민선 학생 보기에 유럽 비전 투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 투어를 하기 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 투어를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도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비전 투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민선 학생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소외된 분들, 약자분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맞지만 한국교회가 또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목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절대자가 계시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다음엔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고 인류가 계속되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친 간의 성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뭐 삼촌, 근친 간의 네. 그게 첫째고 둘째는 짐승과의 서관계예요.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성 간의 성관계예요. 그런데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오히려 그냥 하든지 말든지 도두자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법이 없으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는 옳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이 돼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은 하면은 처벌을 받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입법화해서 입을 틀어막아야 되고 범죄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통과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드시 오늘 당장 전화를 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선 학생이 평소에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희망 직업은 많이 바뀌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국회 보좌관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최근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느끼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싶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국회 보좌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용기 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사실 못한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우리 민선 양한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정말 올바른 것을 내가 판단을
잘 해야지 음. 이 세상이 건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울림을 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저희가 한 번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를 민선이 양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이 양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강연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강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음악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이소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짧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MK가 뭔지 아시나요? 선교사님 자녀란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다른 날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던 날들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비행기를 탄다는 마음에 설렜던 저는 신이나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 잠시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나라인 캄보디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부모님을 따라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의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식 등을 잘 즐겁게 적응하고 지냈습니다. 딱 한 가지 적응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던 저의 가정에는 대부분 목적지를 발로 직접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험한 길 위에 걷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의 어린 마음에는 짜증이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가정은 집도 구하고 중고차도 구하고 나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역지가 바뀌는 바람에 저의 가정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잠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모든 교육 과정을 중국어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렸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내주셔서 매일 모는 종이 같은 곳에 복잡한 중국어를 몇백 개씩 써가야 하는 것은 어린 저에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매일 숙제를 못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혼이 나고 매일 이유를 모른 채 버릇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저의 마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저의 가정의 불화와 또 선교사님들과의 갈등으로 그 당시 분위기는 매우 날이 서 있었는데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빨라졌고 또 부모님께 피해를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어른들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 저의 가정은 다시 수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수도에서 저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꿈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노래를 잘하는 가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자 등등 초등학생이 꿀 법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교지에는 학원 같은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었는데요. 동시에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분들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빨랐던 저는 꿈을 품는 동시에 포기해버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차갑고 날카롭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을 마치고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공허해질 대로 공허해진 마음에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죽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2015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저의 가정이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 초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저는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정신없이 삶을 살아온 탓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변해가고 있었죠.
매일 방에 틀어박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어느 날 문득 저에겐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마당에 왜 굳이 시간 낭비를 하냐면서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엔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이길 부모님은 없다. 갈등 끝에 부모님께서 대구에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란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고 싶었던 마음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상담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음악학교는 예배가 하루에 3번 있는데 저는 초창기 때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감추고 왔던 아픔과 상처들이 올라와 하나님께 원망했고 또 따지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 제가 아니라 저의 부모님인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하나님, 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나요? 등등 이런 질문들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아, 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 중에 있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저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또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명아, 넌 날 찬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거야. 날 찬양하는 널 보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제일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었던 저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고 있던 작곡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보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저는 혹시 저와 같이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저희 학교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새 꿈을 찾아 펼쳐나갈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명 학생의 3번째 강연까지 만나봤습니다. MK 선교사 자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고백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준 소명양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사실 타지에 나가서 살아간다는 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상황들을 저희가 온전히 다 이해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명양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꿈꾸는 음악학교 박종환 선생님이신데 소명양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시죠?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사실 선생님들이 여기 나오시는 대안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안학교 현장에서 하루하루 기다려주는 거, 그 먼저 받은 사랑을. 네. 예. 그래서 저희 소명이는 마음의 탕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은 늘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회복돼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 저희 학교가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아둘람 동굴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온 어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하고 그 마음에 빚진 자들이 동굴로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용사로 거듭나는 저희들은 그런 사역의 비전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 아둘람 워십이라는 이름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고, 음악 학교지만 사실 그 음악은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을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서 해주시죠.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이 서희가 있는데 네. 셋 가운데 둘이 선교사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MK의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MK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MK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180개 나라의 선교사가 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나라별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근데 독일 가면 독일 말 하고, 브라질 가면 브라질 말 하고, 캄보디아 말 하고, 중국은 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대사관의 자녀들하고 달라요. 얘네들은 아예 밑바탕에서 그 사회를 알고 경험하고 참 그 세계를 완전히 파악한 자녀들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면은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제적 재산이에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인간을 크게 만들고 네. 높게 만들고 깊게 만들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MK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네.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이 그냥 잘 편안하게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것으로 저는 믿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노래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소통이 안 돼도 노래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진 않아도 노래로는 뭔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찬양으로 정말 어려운 곳에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찬양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들은 사서하지 못한 그 감정을 소명 학생은 지금 느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노래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사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아픔을 남들은 모르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네. 트로트화 시켜서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선교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찬양으로 흘려보낸다면 네. 주님께서 그 높여서 누군가에게 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 오늘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소명 학생의 찬양도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모두 들어보고 싶으시죠? 소영양 우리가 한 곡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곡 혹시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곡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제 후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드린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 너의 자리에다가 저는 나를 대입을 해요. 나의 참 주인. 이제 그런 고백이 정말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소명양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소명양이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소명양이랑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신 이도진 씨 어떠셨어요? 더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오늘 너무나 잘 경청하고 그랬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힐링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셨구나.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런 대안학교가 정말 고맙구나. 내가 손자가 있었으면 하나 보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본 이런 모습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주면은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네. 좋은 세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이크 온은요,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